안녕하십니까. 태성유기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건설 중인 자산, 우리가 흔히 건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좀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을 좀 많이 쓰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뭐 외부 감사, 회계 감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유형자산으로 많이 처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간혹 감가상각에 있어서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그 개념을 알고 좀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을 많이 쓸 수 있는 그 사례가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주는 케이스겠죠. 예, 건물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경우, 뭐 기계장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통상 큰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그때마다 사용연서를 끊고 그리고 잔금 시점에 비로소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뭐 건가로 잡아놓고 있다가 잔금 지급하는 시점에 이제 공개정,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으로 공개정 대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게 예전에는 이제 선급금으로 많이 회계 처리를 했죠. 근데 이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이제 회계기준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 선급금이라는 유동자산으로 있다가 유형자산이라는 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는 건 안 맞지 않냐.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을 이용해라. 혹시나 이제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도 뭐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을 갖다가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결국 이제 어떤 그 초점을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으로 대체하는 거는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통상 계약금, 정동, 잔금하고 잔금 치르면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일 텐데, 뭐 일부 뭐 어차피 계약은 사적 계약이 있다 보니까 돈이 좀 없으니까 먼저 사용권은 주고 잔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의 여지가 없겠죠. 우리가 계약금 쪽으로 돈을 주고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중도금, 잔금은 나중에 줄게. 라고 하면 전체 계약 금액, 전체 유형자산의 금액을 유형자산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갖다 놓는 거죠. 반드시 이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하실 필요도 없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틀리게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사실은 이게 팔 물건인지 사용할 물건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어떤 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자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은 이제 팔 아니면 생산에 사용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유형자산하고. 그러니까 뭐 업종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건물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제조업체는 이게 유형자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을 사서 파는 그런 업종이라 보면 이 건물 자체는 이제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죠. 업종마다 다른 것이고 개념적으로는 유형자산은 뭐 생산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줄 알고 건가에 뭐 계약금으로 갖다 놨는데 나중에 팔게 됐어. 예, 상품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상품으로 타겟형 대체를 해서 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까 이제 계약금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엄청나게 큰 생산시설, 뭐 라인이라고 하면 라인 전체를 이제 몇 년 동안 건설을 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전부 세팅된 후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을 계속 달아놓다가 완료 시점에 대체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관리를 잘 해야겠죠. 이게 회계기준서는 이제 성격별로 좀 유형자산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떤 성형 기계는 별도로 건가를 잡더라도 같은 건가이지만 별도의 뭐 코드를 사용한다든지 적요를 잘 기재를 한다든지 해서 구분 관리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라인으로 어떤 라인 전체로 이제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제 법인에는 많기 때문에요. 혹시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향후 대체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좀 별도 구분 프로젝트 코드로 하는 게 좋겠죠. 1년이 넘어가면 정기로는 이제 정기 2월 부분이 이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어떤 구분에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코드를 잘 적어 걸어서 건가를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건설 중인 자산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냐?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고정자산 대장을 받을 경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뭐 기계장치, 선급금, 뭐 기계장치, 계약금, 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을 등재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써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이 계약금 따로, 충도금 따로, 잔금 따로 감가상각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을 잡고 있다가 본계정 대체 시점, 즉 사용 가능한 시점에 대체를 시키고 고정자산 대장에 그 총금액을 등재를 시키고 그리고 그때부터 감가상각하는 게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외부 기장을 맡긴 회사에 고정자산 대장을 한번 쭉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뭐 계약금 정도 이렇게 표시를 안 했더라도 이렇게 뭐 사장님들이나 회계 담당자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유형자산 내용 보면 금액 맞춰보면 왜 이렇게 작지? 하면은 그 밑에 부분에 뭐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게 나눠져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을 좀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외부 기장 맡기시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잔금이 아직 안 치러진 부분이고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걸 좀 나중에 한꺼번에 본계정 대체 시켜달라 좀 잘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부 부분이 이제 있는 회사들, 저도 옛날에 큰 회사를 감사하다 보면 뭐 한 사업부가 이제 건설 쪽의 사업부, 그리고 한 사업부가 뭐 다른 제조의 사업부라고 하면 제조에 대한 그 어떤 공장에서 설립을 1 사업부, 아까 건설 사업부 부분에서 맡게 되죠. 그럼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는 그게 이제 유형자산 향후에 건물로 대체될 부분이다 보니까 건설 사업 부분에서는 그걸 이제 건가로 대상을 해놓죠. 근데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기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간접비 뭐랄까요 뭐 퇴직급여 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도 이제 대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태충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상 목적으로도 이제 뭐 부인이 되면 그만큼 이제 건가에서 부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또 세무적인 부분도 생각을 잘해서 건설 중인 자산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참 큰 회사 내지는 대형 투자가 일어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걸 잘 구분 관리를 해야 된다. 향후에 대체될 것 내지는 세무적인 목적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서 잘 정리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좀 많이 뭔가 금액들이 뭉쳐있는 계정들이 이제 미착품도 많이 좀 뭉쳐있죠. 미착품, 뭐 인보이스 금액도 뭉쳐있고, 뭐 관세, 뭐 운반비 뭐 이런 것들, 관세사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뭉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의 개념이 필요한 거죠. 미착품으로 잡아놨다가 뭐 해당 원재료 상품이 입고되면 해당 본계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미착품도 잘 맞춰서 코드를 잘 걸어서 해당 물품이 입고되면 잘 대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뭐 건가나 미착품 같이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입고 시점이나 뭐 사용 시점 이럴 때 본 계정으로 대체가 필요한 계정들은 자칫 잘못하면 계속 오랫동안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간 계정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 계정에 있는 계정들은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본계정 건설 중인 자산을 많이 쓸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잘 대체를 하고 관리상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